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없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각막입니다. 각막은 혈관이 없는 투명한 층으로 눈에 들어온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을 맺게 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각막도 혈관이 없어서 손상받으면 재생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막은 혈관은 없지만 눈물과 방수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기에 재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깊은 상처의 회복은 아무래도 일반 조직보다 훨씬 어렵겠죠? 그런 관점에서 연골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연골도 각막처럼 혈관이 없지만 관절막에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관절의 가장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관절 주머니라고 하는데 이 속에는 얇은 막이 존재합니다. 이 얇은 막을 활막이라고 부르는데요. 활막의 중요한 기능 두 가지는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윤활액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골이 손상되었다고 무조건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혈관은 없지만 관절막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재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혈관이 없기에 일반 조직보다 재생이 느리겠죠. 관절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지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면 보통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연골은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연골에 혈관과 신경이 분포해서 조금만 자극에도 통증을 느낀다면 우리는 잘 걷지도 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60kg 이상의 몸무게를 지탱하면서도 통증 없이 잘 걸으면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설계한 조물주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릎이 아파서 연골이 닳았다면 무조건 수술을 통해 인공관절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왜 관절염이 생겼는지 원인을 잘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수술이 절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무릎은 엉덩이와 발목 중간에 있는 조직입니다. 엉덩이와 발목은 회전이 자유로운 관절이지만 무릎은 엉덩이나 발목처럼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엉덩이와 발목 중간에서 가장 고생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엉덩이가 틀어지면 무릎도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엉덩이가 상체를 잘 받쳐줘야 무릎이 부담이 적은데 엉덩이가 틀어지면 무릎은 저절로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나 옷자다리나 휜다리 등 자세가 틀어져서 오랫동안 걷는다면 무릎의 연골은 손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어진 자세로 걷기 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액 역시 체액입니다. 혈액이 부족하고 체액이 부족하면 관절액도 부족해집니다. 관절액이 부족해지면 관절 연골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손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솔이 고갈이 된다면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연골과 근육은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기에 근육이 없으면 연골도 약해지고 연골이 약해지면 근육도 약해지기에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도 연골 손상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렇게 관절염은 자세의 문제, 체액과 혈액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염증의 문제, 근육의 문제 등을 다양하게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관절염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총체적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을 단순한 몸의 문제로만 보고 접근하기에 신박한 영양제나 수술을 찾아 헤매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바라보는 좋은 하루 되세요.